네, 이상민입니다. 자, 책 쓰기 실패하는 사람들을 또 한번 다뤄야겠죠. 책 쓰기 실패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뭐 때문일까? 일단은 안 합니다. 일단은 안 해요. 일단 안 합니다. 해라 해도 안 해요. 그리고 책 쓰기는 기본적으로 시간 투입의 산물이죠. 시간 투자를 안 하면 절대 성공할 수 없죠. 300시간은 무조건 투자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300시간이고 300시간보다 더 걸리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300시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시간 투자 안 한다. 못 하는 거죠. 못 하는 겁니다. 하루에 3시간씩 해가지고 적어도 지금 100일 플러스 알파로 투자를 해야 돼요. 중간에 쉬는 날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럼 한 넉 달 잡아야 되는 건데 뭐 시간 투자 안 한다. 못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감이 없는 분들은 또 못하죠. 밀어붙이지를 못합니다. 밀어붙이지를 못해요. 자신감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너무 큰 어떤 목표와 꿈을 가지면 또 실패를 합니다. 너무 큰 목표를 가지면 부담이 돼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책 쓰기 지도를 받는다 그러면은 스승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라야 돼요. 그래야만 책을 쓰는 겁니다. 본인보다 앞서기 때문에 스승인 거예요. 본인보다 앞서기 때문에 선생인 겁니다. 예. 하나라도 더 아니까 선생인 거예요. 그래서 책 쓰기 지도를 받는다라고 했을 때는 그 사람에게 전적으로 신뢰하고 배우고 또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질문을 책 쓰기 만약에 지도를 받는다고 했을 때 질문을 많이 하면 좋은가 적은가 뭐 많이 하는 것도 괜찮고 적게 하는 것도 괜찮아요. 뭐 큰 차이는 없더라고 내가 보니까 결과의 차이는 본인이 질문을 많이 하고 싶으면 많이 하고 그렇게 이제 하시면 되고 많이 안 해도 책을 잘 쓸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책 쓰기 실패하는 분들은 또 어떤 분들이냐? 음, 어, 음, 책을 이제 다 써놓고도 이제 기획 출판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컨텐츠를 잘 이해 못하는 분들, 그러니까 책 읽어가지고 이해 잘 못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그거 합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책을 못 써요. 책은 기본적으로 지식의 왕초보들이 보는 건데, 대중들이 보는 건데, 따라서 쉽게 써야 되는데, 쉽게 쓰려면 내가 이걸 이해를 잘해야 되는데, 내가 이해를 못했을 때는 어렵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이제 대중들이 이해 못하는 글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이거는 출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이제 자료 수집할 때 잘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잘 이해하는 게 필요해요. 음. 그리고 기본적으로 문장 길이 길면 출판 안 됩니다. 문장 길이 길면 출판 안 돼요. 단문 쓰기는 모든 글쓰기의 표준이자 핵입니다. 그래서 단문 쓰기를 생활해야 됩니다. 단문 쓰기는 모든 글쓰기의 표준이자 핵이에요. 지금 한국에 출판되어 있는 모든 글쓰기 책은 단문 쓰기밖에 내용이 없습니다. 다른 내용 없어요. 그리고 글쓰기 센터 글쓰기 학원들 많은데 그 가면 전부 단문 쓰기 트레이닝만 하지 다른 트레이닝 없습니다. 단문 쓰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책 쓰기 실패하는 분들 음, 좀 간절함이 없는 분들이죠. 집이 좀 가난하고 어렵고 상황이 좀 여의치 않고 여러 가지로 또 진퇴양난이 있고 뭐 이런 분들이 죽게 살기로 합니다. 사람이 아무래도 등 따시고 배부르면은 고생을 안 하려고 그러거든. 그래서 사실은 어, 자리를 많이 잡았는데도 열심히 하시고 나이가 좀 있는데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보면 나는 참 존경스러워요. 대단한 분들입니다. 예. 사람이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야 성장을 하고 발전을 하는 거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간절함이 있어야 되고 결핍이 좀 있어야 되고 좀 성공을 했다 하더라도 좀 이렇게 좀 열심히 사는 거를 좀 가지고 가야 된다. 물론 이제 우리가 좀 즐기긴 즐겨야 되지. 뭐 놀긴 놀고 이제 해야 되지. 뭐 일만 하다 죽을 순 없으니까. 하지만은 노력할 거는 좀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거다. 그리고 책 쓰기를 실패하는 분들은 자료 수집 안 하면 책 쓰기 100% 실패합니다. 자료 수집 안 하면. 그리고 자꾸 농땡이 치고 이러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글쓰기도 한번 책을 쓰기 전에 필사를 한번 해가지고 글쓰기 실력을 한번 높여줘야 되는데 필사 같은 경우도 농땡이 친다고 안 하는 분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제 글쓰기 실력이 떨어집니다. 떨어져가지고 제가 이제 원고 피드백을 해보면은 원고에 문제가 상당히 많고 결국에는 글쓰기를 할 때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리죠. 농땡이 치지 말고 필사도 좀 하셔야 됩니다. 필사를 해야 되고 자료 수집을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책을 이거 어떻게 쓰냐 이거 100페이지 써야 되는데 책 한 권 쓰려면은 100페이지 어떻게 쓰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100페이지를 쓰는 거는 내 힘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자료의 힘으로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쓸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 장하준 교수님이 책 쓰기에 대해서 물었을 때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알기 때문에 쓰는 것이 아니라 뭐다? 뭐 모르는데 쓰는 거다. 그런 말을 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알아서 쓰는 게 아니다는 거지. 실제로 책 쓰기는 뭐냐면은 모르기 때문에 쓰는 것이고 쓰고 나서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기 때문에 자료 수집으로 쓰는 것이고 쓰고 나서 비로소 그 분야에 대해서 터득을 하고 득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쓰고 나서 비로소 아무것도 아닌 내가 한국 최고의 전문가로 탈바꿈 내지 변화를 하는 겁니다. 변신을 하는 거예요. 책 쓰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서민의 어떤 유일한 어떤 희망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왜냐면은 그 일반 서민들이 짬뽕집 하나 차리려고 그래도 돈이 많이 드는데. 근데 며칠 전에 지금 그 보니까 뭐, 시흥에 뭐, 시흥이 사실은 뭐, 대도시도 아니지 않습니까? 서울도 아니고, 서울 뭐 잠실 이런 데도 아니고. 그런데도 지금 보니까 뭐, 짬뽕집 보니까 뭐, 권리금 1억에다가 보증금 4천에 월세 3, 400씩 하더만 보니까. 1층에 있는데.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일반적인 서민들이 조그만 짬뽕집 하나 차리려고 그래도 돈이 일단 보증금 까는 것만 그 권리금 1억에 보증금 4천, 1억 4천에다가 시설비하고 뭐 해가지고 요자금까지 해가지고 한 3억은 있어야 돼요. 못해도. 근데 서민이 3억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근데 3천만 원은 있죠. 3천만 원은. 3천만 원 가지고 책을 사보면 되는 겁니다. 책을. 한 2천만 원 정도 책을 사보고 그 다음에 한 1,000만 원 정도는 책 쓰기 등록을 하고 그렇게 해갖고 책을 쓰는 것이 빠르죠. 책을 써가지고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이렇게 3천만 원으로 창업할 수 있는 게 대한민국에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3천만 원으로 할 수 있는 게 3천만 원이면은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도 못 받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책을 한 2천만 원치 사고 책 쓰기 학원에 뭐 6, 700 주고 이렇게 등록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한 3천만 원 안쪽으로 해가지고 하면은 빠르죠. 서민들의 희망이죠. 그래서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은 도서관이 서민들의 어떤 희망이다 이런 말을 했죠. 근데 서민들이 요즘에 좀 이렇게 성공하고 출세하기가 좀 용이해졌다 이런 말을 하죠. 도서관 덕택으로. 정한된 도서관에서 책 빌려보면 되거든. 그리고 책 쓰기 등록 만약에 힘들다. 그럼 제 유튜브 띄워놨잖아요. 이거 뭐 공짜로 다 보시면 됩니다. 제 유튜브로 지금 수익 얻는 것도 없어요. 왜냐면 이게 구독자가 적기 때문에. 하지만 뭐 돈 버는 거 없습니다. 공짜로 띄워놓은 거예요. 보시면 됩니다. 보시가지고 실제로 제 유튜브 공짜로 이렇게 올리는 거 이거 보시고 책을 쓴 분들도 저한테 메일이 옵니다. 감사하다고. 책을 잘 냈다고. 예. 그리고 조금 더 빨리 쓰고 조금 더 이제 시행착오를 줄이고 싶으면 저랑 같이 책을 써도 되죠. 서민들의 어떻게 보면 유일한 희망입니다. 저도 뭐 서민 중에 최고 서민 아니었습니까? 저는 이제 군대까지 면제됐거든. 집에 돈이 없어가지고. 군대 면제가 되는 분들이 대한민국 한 1% 미만입니다. 1%가 안 돼요. 그러니까 0. 몇 프로 뭐 이런 거거든. 가난한 걸로 순위로 해가지고. 그러면은 0. 몇 프로 뭡니까? 수능 커트라인은 어디예요? 서울대 법대 서울대 의대 아닙니까? 0. 몇 프로면은. 그 가난한 걸로 서울대 법대 서울대 의대 갈 수준이었는데 그걸 지금 책을 써가지고 인생이 어떻게 보면 역전된 거 아닙니까? 저 같은 경우도 1년에 그래도 뭐 세금 한 3억씩 이렇게 내고 이때까지 누적 세금 낸 게 거의 한 10억 되거든요. 인생 좀 바뀌었죠. 왜냐면은 뭐 10억 사실 모으기도 힘든데 세금만 10억 가까이 냈으니까 인생 뭐 크게 바뀐 거죠 사실은. 어쨌든 그런 것이고 그런 거다. 그래서 책 쓰기 실패 또 하나 사면 뭐가 또 다르냐? 뭐 때문에 실패하느냐? 일단 너무 또 바쁘면 또 책 쓰기가 힘듭니다. 너무 바쁘면 책 쓰기가 힘들어요. 바쁘면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조금은 이제 바쁘더라도 좀 시간을 좀 내주고 이런 게 필요하고 너무 바쁘면 책 쓰기 어렵고 예를 들어서 뭐 맥킨지 이제 컨설턴트다 이런 분들 책 쓰기 좀 어렵죠. 예전에 이제 컨설팅 하시는 분들 좀 오신 적이 있는데 조금 힘들더라고. 근데 이제 수강생 중에도 이제 컨설팅 하시는 분 중에 책 쓴 분들도 있기는 합니다. PwC 컨설팅이라든지 뭐 딜로이트 컨설팅이라든지 있긴 한데 너무 바쁘면 할 때 책 쓰기 좀 힘들더라고. 너무 바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뭐 그 정도?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 책 쓰기 실패하는 데는 또 다 이유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좀 덕을 좀 많이 쌓아야 돼요. 덕을 좀 많이 쌓아야 된다.
책을 이렇게 요행이 이제 한 권을 또 낼 수는 있습니다. 한 권, 두 권 뭐 낼 수도 있는데 또 책을 내고 나서의 또 승부도 중요하거든요. 그런 승부들은 좀 이렇게 덕이 있는 사람이 좀 성공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덕 있다는 게 뭐냐면은 좀 은혜를 아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보답할 줄도 알고 그리고 베풀 줄도 알고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책 쓰기를 배웠다. 그럼 스승에게 인사를 잘 하고 그 다음에 뭐 책 쓰기를 또 이렇게 했다 했을 때 뭐 재능 기부로 한 번씩 또 무료 코칭이나 이런 것들도 한번 해주고 저도 이제 무료 코칭을 예전에 많이 했었거든. 그리고 좀 이제 좀 이렇게 넓은 마음으로 사람들을 좀 이렇게 대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복을 부르는 것들이죠. 복을 부르는 것들이죠. 적선이 복을 부르죠. 예, 그런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가능하면 이제 뭐 좀 누군가의 좀 그 사람에게 뭘 좀 배우고 싶다라고 하면은 선물을 좀 자주 좀 보내주고 그런 것들을 좀 하시고 그런 것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 선물 안 준다 그러면 이제 말이라도 좀 곱게 하고 그 다음에 뭐 예의라도 깍깍하게 좀 지키고 그래야 그 사람에게 뭘 배울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뭘 얻을 수가 있겠죠. 그냥 뭐 갑자기 가가지고 도움 달라 아무도 안 주겠죠. 어, 그런 것들도 눈에 안 보이는 그런 것들도 크게 좀 작용합니다. 한국 사회 좁기 때문에 좋습니다.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 해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